서울 도심 주변에 중국 관광객들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메르스 사태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확 줄었는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다. 자, 중국의 국가 여유국. 이게 여유라는 게 이제 놀러 다니다는 거라서 사실 관광공사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국행 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 자, 이게 말이죠. 신 교수님, 지금 네. 탄핵 열차는 종착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또 대선 열차는 이제 출발할 것 같으니까 네. 중국이 사드 철회 문제를 고리로 네. 우리를 지금 흔드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흔들기인데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말이에요. 그 사드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보복 조치는 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중국 당국에서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무역기구 WTO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다가 제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요. 예를 들면 자유무역을 어떤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개입해가지고 방해를 했을 때는 이게 제속감이 됩니다. 제속거리죠. 제속감이 되는데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헌재에서 뭐 각하해야 된다. 이게 각하거리예요. 이거 받아준 그 감이 안 된다. 감이 자체가 안 되는데 어제 이제 중국 국가 여유국. 우리 관광공사죠. 네네. 이런 데서 이걸 하고 나왔다는 건데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뭐 어젯밤부터 우리 언론이 이거 갖고 그냥 화들짝 놀라갖고 다들 난리가 났고요. 도하신문의 다 일면입니다. 뭐 경제신문도 이런 데는 뭐 우리 면세점이 뭐 이제 뭐 4조 원이 매출이 줄어들고 관광 수입이 뭐 얼마가 줄어들고 뭐 화장품 수출이 안 되고 그래갖고 뭐 내일 모레라도 뭐 나라 경제가 뭐 절단 날 것처럼 다들 이러는데요. 네. 이 중국 관영 환구시보 있잖아요. 환추시 스바오죠. 네. 환구시보가 3월 1일자 사설에 아주 중요한 대목을 썼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을 손본다 해서 한국에게 10이라는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8이라는, 우리도 동시에 8이라는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네네. 이게 환구시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무역이라는 거는 다 상호 거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2월 27일자 환구시보, 중국말로는 환추스바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민일보의 자매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인민일보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롯데를 공격하고 한국을 징벌하는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자, 3월 2일 어제자에는 이런 보도까지 실었습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주왕을 도와 학정을 돕는 것으로 보복을 당해도 원망할 것 없다. 자, 주왕, 걸왕 누굽니까? 걸주, 네. 이른바 주지용림, 이른바 포락, 뭐 그런 가장 뭐랄까 중국 역사의 최고의 폭군이죠. 폭군인데 그 주왕을 갖다 이제 벌한 것은 누구냐 하니까 그 유명한 주나라 문왕입니다. 네. 이제 문무에서 문왕 밑에 무왕,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실제 아들인 무왕한테 정벌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한 환추시보 환구시보라고 하시죠. 환구시보. 예. 훈련이 안 되네요. 환구시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민일보는 보면 내국인용이라면은 환구시보는 국제판이죠. 국제판입니다. 영문으로도 나오고. 영문 나오죠. 그래서 저 이야기는 뭐냐니까 한국은 미국을 도와서 사드 배치를 갖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롯데 같은 경우가 보면 그 성주에 있는 그 골프장을 갖다 사드 부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내놓기로 했잖아요. 이미 협정을 맺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 미국을 갖다가 이른바 미국을 좀 주왕으로 좀 비유하는 거예요. 걸주로. 그러면서 거기에 돕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폭군인 주왕은 미국인 거죠. 미국인 거예요. 그걸 네. 하는 건 너희는 혼나도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우리 신 교수 말씀하신 건 저런 또 환구시보가 이른바 병주고 약주고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쓰냐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이른바 한국인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준다던가 한국인에게 어떻게 보면 국격에 대한 그런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10개를 갖다가 공격하다 보면 잘못 우리 8개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 그 실제 보면 저기 보면 중국 당국의 의사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인 거죠.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롯데가 지금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중국에서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스낵 업체들이 롯데 매장에 납품하는 걸 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외교학회에서는 롯데 호텔의 예약을 급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롯데 계열사 사탕
통관을 불허했고요.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폭격이네요. 그런데 저 부분 보면요. 중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계속 얘기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관계자들에서. 전부터 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대국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저기는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네, 예. 텅 비어 있는 센양시의 롯데백화점 모습 보고 계십니다. 대국 굴기 그런 거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치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드가 정말로 중국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네. 이걸 배치를 우리가 주권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로 독립적으로 그걸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이 어떤 뭐 안전과 외교나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뭐 군사적인 그런 걸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네. 그거와 다 전혀 다른 경제적 문제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현재 뭐 언론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한국을 전부 다 손바닥에 놓고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드 못지않게 중국 자체가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랄지 아니면 방공망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단지 한국에서 사드 그것도 우리는 이제 방어 목적으로 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중국 장수성, 한자로는 강소성이라고 하죠. 그 성에 있는 도시에서 현대자동차가 벽돌로 지금 누군가 내려친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전에 사드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 것에 대해서만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리다고 하면 예.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언론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사드에 대해서 저렇게 보복을 하면 우리도 어떻게 뭔가를 대책을 세우고 어떤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인가를 환경권한대에 지금 뭐 대선 나가냐 안 나가냐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드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 입장을 밝히고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안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제 문제로까지 파급을 미치게 생겼는데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그 중국과 센카쿠 열도 문제로 분쟁했을 때 2011년도 1년간 그 일본의 관광객들을 못 가게 중국 정부가 막아서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아마 한국도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관광객을 대비해서 면세점도 크게 확장을 하고 공항이라도 이런 거 확장 공사를 많이 했는데 아마 제주도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왔는데 아마도 여행사를 그중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온 분이 한 400만 명 되고 나머지 400만 명이 직접적으로 입국을 했는데 한 4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중국 당국에서 여행 상품을 중단하라는 거 보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다라면 한 800만 명 중에 400만 명을 한 50% 이상 격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광 수요가 직격탄을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제 외교 문제가 국내 내수 문제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전방위적 대책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치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는 이른바 문화에 대한 어떤 한한령 같은 것이 이미 나타났는데 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도 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며 폐기 처분해버리고 중국의 음악 포털 사이트 왕이뮤직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음악 차트를 부분에서 아예 빼버린다. 네. 동영상 사이트는 업데이트를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요. 베이징의 식당에는 이런 걸 또 내건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닌데 본점 한국인 초대하지 않습니다. 저기 이제 직역해 놓은 건데 오지 마라 이 소리예요. 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이 중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다. 그 중국의 가운데 중자도 그런 건데요. 근데 저게 정말 이제 대국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과거 이제 일본과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하던 거는요. 그나마 과거에 중국이 남경 대학살이라든가 예. 그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에게 당한 그 아픔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나름의 전혀 이해를 못할 구성은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아까 그 현대자동차 말이에요. 네. 벽돌로 내려치고 벽돌로 그냥 스프레이 뿌리고.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저 사람들이 대국인가 하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이게 중국 환구시보의 얘기입니다.
한국에게 중국이 10이라고 하는 손해를 안겨준다면 거꾸로 중국도 8이라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환구 15가 인정한 숫자예요. 예를 들면은 롯데가 말이에요. 저렇게 롯데를 탄압하잖아요. 그럼 롯데가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 수십만이라고 다 하죠? 수십만이에요. 다 실업자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8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왔는데 그럼 중국 관광객들을 한국에 송출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중국 여행사들 딱 쫄딱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그 국제적으로도 중국은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말이에요. 이 보호무역주의 내세우면서 이제 이제 무역관계, 자유무역 손보겠다는데 첫 번째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막 이런 식의 비경제적인 정치적 이유를 인하고 자유무역을 회방을 놓으면은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항할 수 있는 논리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 특히 야당 주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사드 배치 하지 말아야 된다. 차기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이거는요. 중국 당국의 의도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이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있고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자 더 강화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대선 잠룡들의 입장입니다. 한번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여권의 후보로도 유력하죠.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드 배치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야권 주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준다면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낼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도 있습니다. 물론 사드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이렇게 결정하는 이 결정 과정과 수순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군사 동맹 간에 있어서 합의된 것을 얼른 뒤집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존중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1위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조금 입장은 초기보다는 완화된 거고요. 초기보다 완화됐죠. 네. 처음에는 뭐 재검토 이야기 나오다가 보니까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갖다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니까 사드라는 것은 전 대한민국 국군이 갖고 있는 사드가 아닙니다. 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이제 후방 기지라고 그러죠. 만약 유사시에 보면 증원군이 들어와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칠곡 등등에 있는 네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사드를 갖다가 서울 근처가 아니라 저쪽 지금 성주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쉽겠어요?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아까 보면 저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것도 뭐 저걸 좀 사전에 좀 충분히 어떤 국론을 갖다가 좀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그 정도의 지적인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재검토해서 다음 정권 넘기다. 다음 정권은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100% 본인이 집권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내가 다시 뭐 재검토를 하던 번복을 하던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을 갖다 조금 묘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저 사드 문제를 놓고 중도 보수 쪽에서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안보관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처음에 재검토해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한 발 뺐습니다만은 여전히 미심쩍게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기 안희정 지사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중도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입장이 비슷한 걸 보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좀 약간 지금 그 전에 비해서 좀 말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왜 저렇게 치졸한 행태를 보이면서 흔들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조기 대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권 주자들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드 나는 반대한다. 아니면 나는 무조건 사드 배치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흔들면 배치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흔든 다음에 이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언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그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적어도 대권 주자라면 제가 볼 때는 사드를 정말 배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대권 주자들 전체적으로 다 사드를 찬성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 봤자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드 배치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또 이런 경제적 보복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이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명확히 해서 더 이상 한국 자체가 중국의 어떠한 이런 행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 보여줘야 하고 또 사드 배치를 또 찬성을 하고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낼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보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뭐 토론 시작한다니까 그런 입장도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사드 배치가 핵심적인 문제는 사드 배치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드 배치를 확정하기는 하고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무력에 의한 무력에 대한 또 다른 그 대응은 기본이지 그것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야당 후보들의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사드만을 가지고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드를 배치를 하되 그 주변국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주변 강대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미국은 그렇다면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를 한국이 받아내면 이 문제는 접근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대강 배치, 무력에 대한 배치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 또한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권주자들의 그 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